안녕하세요. 조용한 기록실입니다. 지난 11월 한국에서도 테슬라 FSD가 도입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모델 X, 모델 S, 사이버트럭 등 일부 모델에 한정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던 부산 시내와 대관령 눈길에서도 어려움 없이 주행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FSD는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카메라를 기반으로 주변을 인식하며 핸들과 페달 등을 자동차가 스스로 조작하며 주행합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고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면 등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전방 주시의 의무를 갖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카메라가 인식하여 경고를 합니다. 즉,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 의무와 책임은 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델 Y, 모델 3가 대폭 할인하여 4,999만원에서 5,999만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 2026년 1분기 물량이 다 계약되었습니다. 이는 아이오닉5, EV6와도 가격대가 겹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차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국산차의 일부 모델과도 가격대가 겹치며 독일 수입차 제네시스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전기차와 가격대가 겹치지 않는 중저가의 내연기관 모델이 아니라면 고가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FSD는 안 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어떤 제조사의 주행 보조 기능보다도 훨씬 나으며 모델 Y, 모델 3와 같은 엔트리급 모델조차 동급 대비 더 높은 출력과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기차의 진짜 장점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구현, 더 나은 성능, 더 나은 NVH 등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전기를 쓸 수 있으니 실내 공간만 충분하다면 차박과 캠핑을 하기에도 훨씬 편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나은데 가격과 유지비도 더 저렴합니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던 고가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비도 낮고 정비료도 많이 들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죠. 한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던 고급차들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완벽에 가까운 전기차의 치명적인 단점은 충전과 주행거리의 한계입니다. 휘발유, 경유보다는 저렴하지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정과 직장에 충전할 시설이 필요하며 급속 충전 또한 80%까지 채우는데 30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수도권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용하기 더 불편합니다. 장거리 주행 시 충전 잔량이 부족한데 중간에 충전을 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충전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처럼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충전하는 시간조차 부족한 사람에게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 자동차의 배기음, 엔진음 등 기계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도 6기통 후륜구동의 감성을 좋아해서 BMW M3, M340i와 같은 자동차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출력, 가속력, 회생제동, 전교황, 토크 벡터링 등 전기차는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섭니다. 주행에 있어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무거운 무게입니다. 이는 전기차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MW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면 3 시리즈를 사고 싶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더 좋은 기능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면서 모델 3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델 3 퍼포먼스의 경우 M340i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만약 포르쉐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었어도 저라면 테슬라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우수한 주행 성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그 이유죠. 테슬라 정도면 포르쉐가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최고가 아닙니다. 부족한 면도 많죠. 다만 현 시점 고가의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을 뿐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치는 잃어가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되어가는 오늘, 테슬라는 이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물론 미래에는 테슬라보다 더 나은 후발주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터리 문제입니다. 테슬라 BMS 079 경고 등은 배터리 셀 일부 이상이나 내부 불균형이 감지될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차량의 최대 충전량이 제한되고 주행거리도 감소하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2021년식 모델 Y, 모델 3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장, 조립 품질 등 아쉬운 품질. 이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물리 버튼의 부재.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기어 변속 정도는 물리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델 Y의 유리천장, 모델 X의 요크 핸들입니다. 모델 Y의 유리천장은 개방감을 주지만 햇빛이 뜨거울 때는 정수리가 뜨겁습니다. 특히 대머리에게는 더 뜨겁습니다. 모델 X도 요크 핸들보다는 원형 핸들이 더 좋겠습니다. 물론 FSD로 핸들 조작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상황에 핸들을 써야 한다면 요크 핸들보다는 원형 핸들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제가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원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류가 되면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겠죠. 자동차가 대중화되었지만 승마가 사라지지 않았듯이 소수이지만 서킷 주행과 같이 레저로서 운전을 즐기는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FSD와 같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는 상용 밴, 캠핑카, 전기차가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로 캠핑, 차박 등을 즐기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자율주행이 되는 상용된 캠핑카, 전기차의 수요도 기대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이 아쉬우면서도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오는 것이 반가운 그런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